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ZSRG, 요즘에 전산센터에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제로 시그널 레퍼런스 그리드. 한마디로, 옛날에는 기준 접지로 많이 사용됐었고요. 지금은 기준 접지라는 말보다 기능용 등전이 본딩, 이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얘네들은요, 한마디로 고주파 본딩입니다. 네. 왜냐면 이 데이터 센터라는 거는 스위칭 회로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얘네들의 사용 주파수가 고주파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화 사회로 전산했다가 급증하고 있죠. 뭐 AI도 뭐 관련돼 가지고요. 그래서 스위칭부하고요. 고주파를 사용하고 고주파를 발생합니다. 또한 이런 고주파 장비에는요. 이 노이즈도 발생합니다. 이 커먼 모드 노이즈, 그다음에 노멀 모드 볼테이지 노이즈 이런. 그래서 기존 접지망까지의 길이가 장거리화 되면은 이 장거리라는 건요. 이 길이가 짧아도요. 이 주파수가 높으면은 선로는 장거리로 취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면요. 이 전류가 대지로 빨리 방전을 못하고 이 고임피던스에 의해서 빨리 방전을 못해요. 그래서 전격이나 정전기가 발생하면 이 그러니까 이런 전자장비들은요. 이 기판하고 외암하고요. 이 거리가 짧기 때문에 걔네들이 파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성 보면요. 이 고주파를 사용하는 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비. 그래서 먼저 이 공진입니다. 이 유도전압에 의해서 공진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유도전압뿐만 아니고요. 자, 대지 접지망까지의 길이가 짧아도 LC가 분포하죠. 왜냐하면 고주파이기 때문에요. 얘네가 고주파이기 때문에 이 L하고 C가 나타납니다. 접지선에. 그러면 얘네들이 고주파 공진을 하게 되는데 L과 C는요 보통 직병렬 형태로 배치가 되기 때문에 이 어드미턴스로 고주파 공진 이 차수를 찾아내면요 N은 루트 XL분의 XC로 되겠죠. 요 허수가 0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 주파수를 이제 n을 찾아낸다면요. 이 주파수 오메가 2파이 f를 곱해봤더니요. 이 10메가헤르츠, 30메가헤르츠 요 부분에서 임피던스가 쫙 올라가죠. 그래서 요 부분이 바로 공진이 됐다. 그 얘기입니다. 즉 과전압이 떴다. 그 얘기고요. 이게 이 과전압이 공진이 되면 과전압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병렬 공진이고요. 이 전류가 확대되면서 이 전류가 선로의 이 임피던스 전압 강화에 의해서 과전압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이 오프셋 전압, 이 얘네들은 고주파수기 때문에요. 일반 전기 장비에서는 60Hz이기 때문에 이 오프셋 전압이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는데 얘네들은 이 접지망과의 거리가 짧아도 이 장비 이 접지선 있잖아요. 요 접지선의 길이가 조금만 차이 나도요. 무슨 차이가 나냐면은 이 전압 차이가 크게 나타납니다. 이 장비와 장비 사이. 그럼 여기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은 어떤 도체로 연결되면요. 순환전류라든가 이 순환전류에 의해서 임피던스 결합이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장비 A와 B와 사이에서 나타나는 전압을 통신에서는 오프셋 전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프셋 전압이 나타나게 되면은 장비가 이제 장비에 전압이 떴다는 거니까요. 뭐 오동작이나 뭐 열화가 발생하겠죠.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노이즈 정전기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이런 뭐 ACDC 인버터 이것도 스위칭 도자죠. 그래서 여기 부유 정전 용량이라고 하는데 대지 사이에는 항상 아니 저기 스트레이 돌아다니는 정전 용량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고요. 얘네가 선로를 따라가면은 노멀 모드가 되고요. 또 대지로 땅에 따라서 돌면은 얘네들이 커먼 모드의 볼테이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요, 이 커먼 모드 볼테이지에 의해서 태양광이라든가 인버터, 스위칭 도자, 얘네들이 이 커먼 모드 볼테이지에서 많이 파괴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기존
전력 설비, 기존 설비에서는 노멀 모드에서 많이 파괴됐는데요. 지금은 커먼 모드에 의해서도 많이 얘네들이 파괴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본딩망을 설치하게 되면요. 본딩망은 저도 전산센터에서 이제 옛날에 이 시공을 하면서요. 이 전산센터 액세스 플로어는 보통 바닥에서 한 600 정도, 300에서 조그만 데는 300, 뭐 큰 데는 600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다리 이 액세스 플로어 하나 간격이 600 바이 600짜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PDU가 있고 UPS가 다 있거든요. 물론 요 안에 이제 PDU 안에 CTTS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달려 있죠. 걔네들도 이제 스위칭 소자, 전자 스위칭 소자죠. 그래서 이 접지 단자에서 다 물리고요. 그다음에 이 밑에요. 이 밑에 이렇게 동선이라든가 나동선을 쭉 갑니다. 그래서 막 한 2m, 그러니까 두 개, 한 1.2m 간격으로 얘들을 다 묶어야 되거든요. 여기 이 액세스 플로우 지지 발이 있잖아요. 여기에 묶어야 됩니다. 그 장비도 여기서 보시면은 장비도 이게 쭉 올라가지고 장비의 접지 부스를 밑으로 물렸죠. 이렇게 다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일단 임피던스가 저임피던스화 됩니다. 여기 보면은 요 녹색 선은 ZSRG 안 하고 기기 접지만 했을 때, 그다음에 밑에는 기기 접지하고 ZSRG를 했을 때의 전이 분포. 요 왼쪽에 보면 임피던스 옴이죠. 이때의 임피던스는요. 특성 임피던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임피던스가 아니고요. 그래서 특성 임피던스는 정의가 일된 전류에 의한 전이 상승입니다. 그래서 전이 상승이 많다. 그런 얘기고요. 자, 보시면은 이게 왜 전위가 올라가냐? 뭐 ZSRG를 알지를 안 하면은 여기 C분의 L에 의해서요. 이 고주파가 되면은 이 C가 작아지면서 Z가 커지는 거거든요. 고주파가 C를 잘 통과하니까요. 그쵸? 근데 우리 ZSRG를 딱 하면 이 C를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 C가 증가하게 되면은 Z가 이렇게 내려가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통은 외우시는데 이 원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이게 좌측이 임피던스가 아니고 전이상승이나 그다음에 공진은 방지합니다. 이렇게 다리발에 묶게 되면요. 아까 얘네들이 이 람다가 F분의 V로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진을 방지하려면 보통 이 파장에 10분의 1 정도의 파장을 10분의 1 정도로 잡으면 공진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에서 2m 간격. 즉, 이 액세스 플로어가 두 장이 600, 600이니까요. 한 1.2m마다 얘네들 본딩을 잡으면은 두 장마다요. 본딩을 잡으면은 공진이 발생 안 한다.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얘네들은 장비 간 상호 정전 용량, 그다음에 대지 정전 용량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1번 장비에 걸리는 전압은요. 이게 2번 이를 제가 장비라고 하면은 이게 이 장비에 걸리는 전압이라고 그러면은 장비에 걸리는 전압이라고 그러면은 이 발생된 만약에 이 오프셋 전압 있잖아요. 만약에 얘네들을 오프셋 전압이라고 했다. 오프셋, 오프셋, 아이고, 오프셋 전압이다. 그러면요, 이 오프셋 전압이 이 CS분의 CG분의 CS 플러스 CG분의 상대편, 요 CS에 의해서 이 장비에 걸리게 되는데요. 이 밑에다가 ZSRG를 깔아주게 되면요, 이 CG, 즉 대지에 대한 뭐가 증가된 거예요? 면적이 증가하니까 C는 입실온 D분의 A잖아요. 그래서 A가 증가하니까요. A가 증가해서 이 CG가 커지게 되면요. 장비에 인가되는 전압이 완화된다. 그 얘기예요. 즉, 얘하고도 같은 원리인데요. 전압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ZSRG를 쭉 깔아주면 균등 전개를 이게 뭐죠? 이게 한마디로 뭐예요? 이 균등 전개를 형성해줬다. 그 얘기입니다. 균등 전개. 이게. 그래서 균등 전개를 만들어주면은 이 방전이라든가 이런 게 적게 일어난다 그 뜻이죠. 예. 그래서 이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을. 그래서 뭐 스타, 뭐 1점 접지하는 것도 있고 메쉬형도 있고 뭐 이렇게 구성하죠. 위에하고 아래하고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메쉬. 그다음에 이제 우리 기존 골조 있지 않습니까? 이 골조에도 연결해도 된다. 뭐 그런 얘기고요. 이거는 다 아시는 그림이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 고주파나 고주파 본딩에 대한 본딩에 대한 공진 개념을 아셔야 돼요. 그다음에 액세스 플로어의 절연 저항 기준, 뭐 10의 6메가옴, 뭐 그다음에 정전기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결국에 얘네들을 이 전산회타는요, 이 정전기 방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정전기 방지를 하려면요, 건축물에 ZSRG가 반드시 깔려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정전기를 방지하려면은 당연히 이 습도도요, 한 40에서 60% 사이 유지를 해야지만 습도가 좀 있어야지 습기가 좀 있어야지 정전기가 발생 안 합니다. 우리가 건조하면 정전기가 발생하니까. 그래서 공기 조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다음에요, 우리가 전산회사가 아니더라도요, 일반 건축물 방제실은요, 요즘 다 컴퓨터, 전산 장비 이겁니다. 그래서 일반 건축물 방제실에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의무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얘네들이 기술적으로도 이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일반 방제실, 우리 건축물의 방제실도요, 악세스 플로어를 다 깔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이러한 동봉이나 이런 걸로 설치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고주파의 강한 이 저기는 있어요. 예, 그러니까 도체의 형태가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고주파에 강하려면은. 고주파에 강하려면은 이렇게 뭐예요? 이 스트랩 형식의 띠, 띠 접지가 좋은 겁니다. 고주파에는. 고주파에는 이 표피 효과, 근접 효과 때문에요. 이런 동글한 형태의 접지 도체보다 이런 이런 띠 형태의, 어, 띠 형태의 접지 도체를 사용하는 게 고주파 이 접지 도체로 좋은 접지 도체라고 아니 본딩 도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표피 효과가 많이 안 나타납니다. 이렇게 사각형으로 하면. 그리고 사각형으로 하면요. 이 단락 전자력이나 뭐 이런 것들도 더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 이 ZSRG가 이해하기 힘든데 이렇게 이해하는 방식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렸고요. 최근에 이제 전선회타나 이런 장비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당연히 전산센터가 아니더라도요. 우리가 많이 이런 건축물 방제실에는 좀 적용을 하는 거를 의무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